외식이라는 게 관련 종사자들한테는 이게 크게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외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사업이나 경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식을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음식점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식 산업의 개념도 알아보고, 이러한 외식 산업이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운영 체계 하에서 경영이 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 밖에 나가서 먹으면 외식이에요. 식사를 하는 거, 밖에 나가 식사하는 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너무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식사하니까 외식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어떤 것들입니까? 예,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식사와 관련된 공간, 그리고 우리가 식사 때 제공되는 음식, 이런 행위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식사라는 정의 안에서 외식을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할 때 우리는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인,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혼재돼서 가정과 외식과 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정리하면 이러한 그림들이 됩니다. 자, 한 80년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식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이런 것들을 내식이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올림픽 이후, 1988년 이후 많은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가정이 아닌 외부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다양한 환경에서 내식도 아닌 외식도 아닌 이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달이라는 것들이 생겼고 테이크아웃, HMR, RMR, 밀키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중식이 생겨나면서 이 중식 문화의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와중에 어떤 것들이 커졌죠? 이 배달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직접 직면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중식은 조리 자체가 가정이냐, 가정 밖이냐, 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안점을 둔 게 중식인 거고, 예, 외식은 가정을 떠나서 하는 모든 식사를 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다른 종류의 그림인데, 어, 앞에서 봤던 중식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봤어요. 즉석 조리나 포장, 밀키트, 포장 간편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의 중식 시장이 커지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학적으로 내식, 중식, 외식을 나눠놓고 공부를 하는데 크게 유의한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보면 학문을 넘어서서 실무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최근에는 외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식과 외식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하죠. 예. 저도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또는 집에서 먹더라도 외부에 있는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밀키트와 같은 것들을 배달해서 만들어 먹는 등 우리는 거의 외식 시장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가격과 편의, 그다음에 질 좋은 편의, 그다음에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밀키트도 시장에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인데 외식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이 집에서 먹고 있는 내식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일까?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쌀 소비량이 점점점 줄고 있고 집에서 반찬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반찬 가게 같은 것들이 외부에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동남아 국가들은 내식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더 많고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내식에 조금은 아직 더 충실한 편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동남아의 외식 문화와 같이 속도를 같이 했다고 해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렇듯 외식은 정의가 상당히 넓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모든 것 다 포함하는 또는 뭐 요 최근에 뭐 K푸드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죠. 해외에서의 우리의 한국식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들 이런 외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외식의 범위는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내식과 외식이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내식화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식의 외식화 이런 현상들이 증가가 시킨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내식적 집에서 먹는 내식 그다음에 외식적 내식 밖에서 사온 것들을 집에서 먹는 내식 그다음에 내식적 외식 집에서 만든 것들을 외부로 갖고 가서 먹거나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들을 외부 환경에서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내식적 외식 그리고 순수한 외식적 외식 그런데 제가 학문적으로는 내식, 중식, 외식 또는 내식적 내식, 내식적 내식, 내식적 외식, 외식적 외식을 구분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구분할 의미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외식의 범위 및 정의라는 것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지금은 외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이제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내식, 외식, 또 중식, 이게 내식적 내식이냐 이런 것들 좀 구분함으로써 아, 정의를 해놔야 분류하기가 좀 편했지만 실무에서는 굳이 얘를 정리하면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적 의미는 내식적 내식이든 외식적 내식이든 이 또는 중식이든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듯. 이거 그림이 좀 많죠? 쉽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그림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중식의 개념을 통합하였다고 합니다. 중식의 개념을. 내식. 그러니까 중식이라는 의미는 아까 밀키트나 테이크아웃이나 딜리버리나 이런 것들을 중식이라고 했어요. 왜 중식이냐면 내식도 아니고 외식도 아니었던 걸 당시에 예전에 학문적으로는 중식을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식은 중국 음식을 말하는 중식이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속한다는 거예요. 내식과 외식에. 그런데 이 중간지대에 속해 있는 중식이 점점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식이냐 외식이냐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이 식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이거는 제조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외식은 분류상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 서비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형태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이 음식, 외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이 서비스 마인드가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음식 이상의 가치를 전달받게 되고 그 가치의 전달에 대해서 소비자로서의 뭐 금전적인 교환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으면 이 외식의 서비스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방문 외식, 배달 외식, 뭐 포장 외식으로도 구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외식 자체는 다 서비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방문 외식은 가져와서 갖고 오는 거, 배달 외식은 여러분들 시키는 거, 포장 외식은 시켜놓고 가지고 가서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